안녕하세요. 서양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2차시 수업은 잘 듣고 왔나요? 저희가 8페이지까지 해서 그 서체 과정 변화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있는 한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는 직접 이제 만나서 붓펜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아무것도 지금 안 적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여기 카메라라도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 1번으로 해서 새로운 프린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글씨를 하나씩 써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건 실제로 여기 책에 있는 요 글씨체랑 그리고 이 프린트를 한 요 글씨체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책에 있는 요 글씨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서체가 맞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는 그런 세심한 선 굵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로 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핵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지고 있는 뭐 상표는 상관없겠죠? 모나미에서 나온 제 붓펜이에요. 요거는 문구점에서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펜이고요. 이제 요 펜으로 왜 하면 좋냐면 요 펜은 일반 펜이랑 달리 굵기가 조절이 되고 서예를 쓸 때 붓처럼 완전 똑같이 되진 않아도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글씨를 좀 차분하게 쓰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에서 직접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쓰고 싶은 친구들은 문구점에 가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서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것도 아깝다 아니면은 그거 살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5층에 있는 3학년부 교무실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첫 번째, 이 활동지 첫 번째 있는 이 글자는요, 내천자예요. 그래서 짝대기, 세로 짝대기가 3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세로 짝대기의 길이도 좀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 핵의 굵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쓰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를 쓸 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점선으로 네 등분을 한 칸에다가 써봤겠지만 한자도 마찬가지로 쓸 때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 쓴다든지 아니면 삐뚤삐뚤 쓴다든지 그러면 글자가 이쁘지 않게 나오고요. 최대한 비율을 딱딱딱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글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사이에 요 칸을 최대한 똑바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4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선을 여기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 왼쪽에 있는 선을 여기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여기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단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획부터 펜을 들 때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똑바르게 이렇게 들고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획은 길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은 제일 짧게 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획은 짧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찍고 쭉 내려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길이로 쳤을 때 제일 짧은 게 이게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짧고 중간 제일 길고 그리고 여기랑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휘어지는데요.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휘어져 버린 글자가 좀 이상해지니까 보통 가운데 정도부터 내려가다가 쓱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지금 자세가 불편하고 카메라가 지금 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날렸고 가운데 걸 쓰고 맨 마지막 걸 가서 마무리 하시면 네, 천자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최대한 맞춰 써주시면 되고 길이는 1, 2, 3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이 글자는 이제 익숙한 글자죠. 숫자를 나타내는 석삼이라는 글자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쓰듯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이랑 똑같죠. 대신 이 짝대기도 3개인데 여기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또 똑같이 가운데 게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위에 게 두 번째로 길고 맨 아래 게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소중대 길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간격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지간하면 글씨가 이쁘게 나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게, 짧게, 가장 길게. 이건 좀 이쁘게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맞나 이게? 이쁘게 나왔나요? 어쨌든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좀 짧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썼다. 근데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짧잖아. 그러면 여기 맞춰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응? 뭐 어려울 거 없죠. 비율만 맞으면 돼.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이게 제일 짧게,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로 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획은 열 십자인데요. 이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를 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씁니다. 우리나라 글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이 가로획이 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로획부터 써보겠습니다. 역시나 길이는 적당하게 맞춰서 쭉 가시고 세로획은 여기에 맞춰서 위로 쭉 내려서 찍으시면 십자가 완성이 되죠. 한 번 더 써볼까요? 가로획 먼저, 그 다음에 세로획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글자는 가틀 동자인데요. 요건 좀 글자 모양이 복잡하죠. 이 안쪽과 바깥쪽에 모양이 있는 형태의 글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라 국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글자 쓸 때 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을 먼저 쓰고 안쪽 걸 완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이 가틀 동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이걸 칠까봐 안 되겠다.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비율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가 되도록이 맞으면 글씨가 이쁘게 나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바깥쪽만 완성이 되면 사실 안쪽은 뭐 그냥 적당히 간격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여기랑 또 이렇게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위아래 비율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찍고 쭉 내려서 살짝 들면서 왼쪽으로 빼면 자연스럽게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긋고 찍고, 조금 튀어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글자는 작을 소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칭의 모양이 되는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 걸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쓰고요. 그 다음엔 왼쪽, 오른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은 1, 2, 3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요 점을 찍는 방법이 서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점이 같아 보이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미묘하게 다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걸 먼저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쭉 찍어서 쭉 내려서 이렇게 빼는 획이니까 이렇게 빼주고요. 점은 간단하게 살짝 찍고 오른쪽은 약간 각을 세워서 빼주면서 완성을 합니다. 요게 좀 못 나게 됐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찍고 점 찍고 이렇게 적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걸 먼저 쓰시고 되도록이면 다 간격을 맞추기는 이렇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을 숫자를 써봤고요. 다음 여섯 번째 글자는 들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 들 입자는 이게 모양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 왼쪽 거를 먼저 쓰고 오른쪽 얘를 덮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삐침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고 삐쳤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삐쳐나간 거고 파임은 여기 나온 이렇게 파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왼쪽에 있는 삐침을 먼저 쓰는 건데요. 이 글자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파임도 쓰는 법이 좀 어렵거든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저도 이건 잘 못 쓰는데 한 중간 왼쪽부터 써서 쭉 내려주고 어머 망했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파임은 위에서 살짝 찍어서 쭉 내려서 뺍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찍고 쭉 가고 파임은 약간 위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서 찍고 빼주면 삐침 파임이 완성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비율이 약간 오른쪽에 이 파임을 기준으로 냅두고요. 요게 메인이 되는 거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게 침범하지 않게끔 삐침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말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쯤에서 시작해서 쭉 찍어서 빼주고 파임 위에서 시작해서 쭉 빼서 이 왼쪽에 있는 삐침과 비슷한 라인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삐침과 파임을 쓰는 여섯 번째 들 입자였고요. 다음 글자는 술의 거, 술의 차, 차차라는 글자인데요.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운데 획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꿰뚫는 획은 맨 마지막에 쓰는데요. 이렇게 획이 좀 복잡한 것들은 붓펜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붓펜을 쓰면 굵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획들이 있으면은 글씨가 좀 이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글자는 잘 못 쓰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나왔던 위에서 아래니까 위에서 그냥 아래로 쭉 쓰시면 돼요, 일단.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위에 있는 획이 좀 짧죠? 짧게 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획을 이것도 역시나 간격을 맞춰서 어머나 망했다. 자, 이것도 맨 마지막 획은 길게 빼시고 가운데 획은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써보죠.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 이건 안 되겠네. 최대한 이거 비율이 다 다르네. 저도 힘드네요. 이렇게 요거를 최대한 맞춰서 쓰신다고 하면 되고요. 길이는 이제 요게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길고 이게 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글자는 술의 거 차자였고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글자는 개견자예요. 개견자. 해서 이 큰 대자를 쓰고 오른쪽에 이제 점 찍는 것들은 나중에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 큰 대자를 써주시고 점을 찍으면 되는데 보통 일반 큰 대자를 쓰시면은 요 점을 찍는 칸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왼쪽으로 치우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살짝 왼쪽은 이제 이쪽으로 좀 기울었죠. 올라가서 쭉 내려서 삐침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임을 쓰면 되겠죠. 가운데서 만나서 쭉 가게, 그쵸? 그 다음에 점을 이제 맨 마중에 찍어주시면 개견자가 완성이 됩니다. 한 개만 더 써볼까요? 너무 좀 넓다 글자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하고 파임을 써주고 점을 찍으면 개견자가 완성이 됩니다. 요건 좀 간단했죠? 자, 마지막 이게 제일 난 코스인데요. 획도 굉장히 많고 이 받침, 그러니까 한자에 이렇게 밑에 있는 요 받침 모양의 글자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획이라서 이제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부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해요. 근데 이게 글자체마다 되게 다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점이 하나 찍히고 마치 삼자처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런 책받침이 제일 많이 쓰고 여기 이제 인쇄된 물로 치면 이렇게 점을 두 개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기준 요걸 기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간격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간격도 잘 보셔야 돼요. 책을 참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를 이제 한 요 정도에다 써줄 거예요. 요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여기다가 찍고 3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서 쭉 내립니다. 그 다음에 획을 위로 하면서 올리면 이렇게 V 모양을 땡땡 그 모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점을 찍고 좀 이상하게 됐네. 그래서 쭉 내려서 찍고 위로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간격을 맞춰주고 요 이제 좌우도 맞춰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요 간격도 최대한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글자가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내천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석삼자, 그 다음에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열십자,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같다 동자, 그 다음에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 작을 소자,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을 먼저 쓴다 드립자,
꿰뚫는 획은 맨 마중에 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쓴다. 큰 대자를 쓰고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고요. 받침은 이제 나중에 쓰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글자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한자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샷을 나갈 때 신설, 새로 배우는 한자를 써볼 때 활동지 그 다음 뭐 2번, 3번, 4번을 통해서 다른 글자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